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로써 경남은 또 한 번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판결 결과를 두고 엇갈리는 입장차는 물론 워낙 국제한 도단위 사업들이 많은 탓에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앞으로 1년간 이어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우려와 해법, 도내 정치권 관계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민주당 소속 김경영 경남도의회 의원, 차주목 국민의힘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전 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과 재수감. 자, 이를 바라보는 각 당의 시선이 다릅니다. 먼저 의원님, 민주당 경남도당에서는 이번 판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김경수 지사가 안타깝게 지금 법정 확정이 되었던 이 상황을 두고 저희들은 가장 먼저 이제 이 도정이 차질 없이 운영돼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이제 7월 20일 그 대법원 판결을 두고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감 입장을 표현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대법원 판결은 이제 항소심의에 대한 법률 해석을 두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니 사실적인 진실, 실체적인 진실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유감 의견을 좀 낸 건데요. 네. 이제 컴퓨터 업무 방해 혐의, 이 드루킹 일당이 말했던 이 내용이 특검에서 조사를 했던 것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좀 사실적인 내용들이 이제 판단되면서 이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이제 진술이 엇갈렸거나 또 김 지사를 엮기 위해서 오염됐던 사실이 이미 좀 확인되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공모관계라고 보기 좀 어려웠던 역작업 이제 댓글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당시 지지도가 굉장히 이제 전체적 지지도 높았던 가운데 굳이 댓글 조작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관계가 더 따져지지 않는 대법원 판단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한 법적인 공방을 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이었다 보니까 사법정의 이제 최후의 이제 보루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을 볼 때 정말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김 지사는 이제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도지사 중에서 정말 성공적인 도정을 해왔다. 상당히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었고 네. 특히 재임 3년 동안에 법적인 이런 이제 공방을 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참 사실상 있었던 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성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지사직을 이제 박탈하게 되니까 그 결과적인 손해는 결국 우리 경남 도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우선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유감이란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 이 결과가 도민들에게 손해로 돌아간다 이 말씀에는 매우 좀 공감이 됩니다. 자,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이 사건은 킹크랩이라는 여론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심을 왜곡한 사건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가 공모해서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민의를 왜곡하는, 민심을 왜곡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계속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1심 6개월, 2심, 3심 각각 3개월, 1년 안에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을 왜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의 공직 담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3년 동안 이 재판을 끌면서 사실 우리 경남도민들은 새로운 도지사를 뽑을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초래한 위법 행위이고 또 한 발 더 좀 양보하더라도 네. 최소한 대법원 판결을 3개월 이내 6월 30일 임기 이내만 하더라도 네.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지사를 뽑을 수 있었는데 사법부가 제가 봤을 때 어떤 정파적 이익을 갖다가 고려해서 네.
시기도 조정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두 분 입장 모두 뭐 여러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이 뭐 워낙에 전 국민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만큼 각 도민들도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선이 좀 다를 것 같고요. 특히나 뭐 김경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 의원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라는 이 정치인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저는 선한 사람, 선량한 사람이라고 좀 보아집니다. 우리가 홍준표 도지사가 정말 야반 도주하다시피 대선 출마를 위해서 그 지사직을 포기하고 나가고 난 이후에 그동안 많은 진주 어려운의 폐쇄라든지 무상급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도민들이 왜 김경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광을 했던가에 대해서 본다면 네. 김경수 지사가 어떤 정치적인 큰 말로서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도정을 안정적으로 또 선량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김경수에 대한 그 외모로 봤을 때 그 이미지가 그런 믿음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 정말 너무나 반듯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기존 정치인과는 너무나 다른 이미지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뭐 국회의원과 도지사 두 번에 낙선을 했고 국회의원 당선될 때는 경남도 어느 곳보다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 당선이 되어서 사실상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계셨다면 무난한 평탄한 정치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드루킹 일당 한마디에 언론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서도 네. 김경수 지사가 출마를 했고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사실은 당선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한 3년간의 지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차근차근하고 준비하는 지사였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얼마 전 그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정말 도의회에서 2시간 가까이 우리 도의원들과 함께 직접 발표하시고 한 가지 한 질문들도 성실하게 답변까지 해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당의 의원도 상당히 사실상은 좀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절대적인 뭐 사적인 친밀함 뭐 아싸하지만 사적인 어떤 친밀감이나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분이라서 오히려 저는 같은 당의 소속이지만 참 그런 면에서 더 이상 가까이 뭐 그냥 내 편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존경하는 지사님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드루킹 일당이나 이런 식의 여론몰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무할 수 없는 성정이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말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판결 정치권이건 경남도에서건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정치적 측면을 좀 살펴보면요. 이번 판결로 김 전 지사의 이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라는 이런 의견이 좀 대다수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그 김경수 전 지사 개인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유망한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마 당시에 그걸 한번 상기해 보면 네. 본인은 이러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출마를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 초기고 오만한 행태로 사법부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오만함에서 비롯된 출마였고 지금 재판 기록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가 1000개도 넘고 거기에는 부정할 수 없는 디지털 기록, 심지어 다른 거를 다 양보하더라고. 김경수 전 지사가 직접 드루킹에게 먼저 연락해서 지시한 것만 해도 비밀 통화 기록, 접속 기록 이런 35건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꾸 죄를 갖다가 부인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한 개인의 모든 이제 책임을 떠안고 가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대법원 3심 선고까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이 그 문제를 인정하고 정당한 죄의 대가를 받고 만약에 출소해서 나오신다면 네.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인의 어떤 범죄가 아니고 당 차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기간이 2년의 수감 기간 또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기간을 합하면 총 7년입니다. 길다면 굉장히 긴 그런 시간인데요. 예측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 기간이 마무리되는 때 김 전 지사의 정치 행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정치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어떤 뭐 그런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정치란다 한다면 정치적인 제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대 범죄나 어떤 범죄를 인정하고서 정치적인 제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개인에 대한 굉장히 저는 이제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법적인 진실을 찾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인 진실을 언젠가는 되찾을 것이다. 그게 김경수 지사의 마지막 인사 말씀이었는데요. 네. 저는 그것은 바로 실체적인 진실을 찾고 김경수 지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행보라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정치적인 행보는 이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이 땅의 민주주의와 우리 지방을 위해서 어떤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아마 저는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히 김경수 지사가 재임 3년 동안 했던 그것이 균형 발전의 이야기였고 비수도권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 문제를 바로 찾고자 그 눈길에 발자국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얼만큼 할지는 결국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으로 인한 가장 큰 걱정은 경남 도정입니다. 김 전 지사 임기 중에만 2번, 또 역대로는 7번째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우리 도민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법부가 최소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했더라면 그것도 공직선거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1년 안에 재판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네. 사법부가 그 내용을 어기고 위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심까지 3년이 걸렸는데 공범인 김동원은 3년형을 다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범은 지금 실형을 다 살고 나왔고 네. 지금 또 다른 사람은 이제 구속 수감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법 앞에 평등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해서 자기의 변론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 전 지사는 대형 로펌을 고용해서 변호사가 10명도 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방어를 하고 했음에도 네. 이 진실은 정확히 밝혀졌습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 자꾸 부정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는 전혀 맞지가 않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도민들이 새로운 지사를 뽑았어야 되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 네. 행정 지금 부지사 체제로 간다는 것은 권한 대행 체제라는 것은 현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네. 새로운 변화와 어떤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보궐선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대법원이 5월 1일 날 판결을 했더라도 네. 재판은 보궐선거는 10월 6일 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는 남은 임기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궐선거를 해서 새로운 도지사를 뽑아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하병필 권한대행 체제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하병필 권한대행께서는 이제 김 지사 재임 기간 동안에 같이 호흡을 맞춰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고 또 특유의 이제 꼼꼼하고 차분한 스타일로 일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제 경제부지사 재임용을 승인을 하셨고 또 경남도 의회와도 이런 소통을 좀 하셨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 보궐선거를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만약에 됐다면 우리가 법정은 뭐 기한을 다퉈서 빨리 그 기한 맞춰서 재판을 한다 그런 할 때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사법부의 판단이고 사법부가
어떻게 일을 해냈냐가 문제인 건데 이것을 두고 지금 경남 도정을 낳고 볼 때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지금 또다시 일을 하겠다는 공무원들한테 많은 혼란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권한 대행 체계라는 건 분명히 지사의 체계와는 반드시 좀 차이는 있긴 있지만은 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사실 국정과제로 국책화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이미 결정이 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회의원, 경남도에 있는 국회의원과 경남도지사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경남 거의 뭐 80, 90% 이상이 국힘당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 정파를 떠나 정당을 떠나서 함께 하자고 이미 다 약속을 했던 그 국정과제들을 지금 화병필 권한대행 체계 하에서 해놔야 되는데 네.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옆에서 정무적인 판단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해버리면 네. 공무원 사회는 굉장히 그 피로도가 높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나마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이만큼 일궈 놨던 것을 네네. 누가 했든지 간에 이 내용을 잘 챙겨가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특히나 뭐 정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갔던 이만큼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 중심의 수장으로서 화병필 권한대행이 잘 해나갈 것이고 네. 경남도의회도 초강력 특위나 분담금 특위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 새로운 지사를 10월에라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내년 선거가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도당 차원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내년도 예산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의 가장 지금 현재 현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남은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 저희 그 국비 예산을 저희 당 차원에서는 당정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챙길 것이고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3년 전에 동시지방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선거 바로 전날에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은 평화가 바로 오고 통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고 여전히 현실은 우리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시지방선거는 묻지마 투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방선거는 인물을 그 중심으로 놓고 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지금 경남도의회도 민주당 내 갈등으로 도의장당 구성하는데 상당한 오랫동안 파행을 겪었습니다. 네. 그것은 도민들의 다 피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저희 국민의힘 그 당 차원에서는 지역을 잘 알고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능력을 갖춘 후보 네. 그런 후보들을 공천해서 우리의 지방 일꾼으로 뽑는다면 우리 지역이 한결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이나 도당에서 더 결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은 쇄신일 텐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이제 국민들과 도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 지방 행정이나 이런 현실을 맛을 보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은 형태의 쇄신이나 혁신을 해 나가면서 그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만들고 그 자질을 갖춘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어떤 앞으로 정치는 구태의연한 찬반이나 구태의연한 정치 논란 이런 것보다는 도민들이 좀 더 효능감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래서 준비된 좋은 정책과 인물로 내년에 도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일을 잘 해나가겠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고 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 행정도 또 정치권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의미 없는 다툼보다는 앞으로는 혼란스러운 도정을 바로잡을 방안들을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